네, 안녕하세요. 제가 촬영 전에 오늘 오전에 조금 일찍 도착을 해서 우리 연구원분들 계신 곳에 왔습니다. 서프라이즈로 제가 찾아가서 과연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가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백지영 연구원님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당황하셨어요? 네, 지금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제네시스 G80의 센터 플로어랑 제네시스 G90의 A 필러 이너 램프 하우징을 설계하고 있는데요. 차체는 탑승자를 보호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어디가 어떻게 찌그러지느냐, 또 어디는 굳건하게 버티고 있느냐, 이것을 공학적으로 계산하고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자 기술력입니다. 네, 현대자동차는 50년간 내연기관차를 설계하면서 쌓은 데이터와 노하우가 있어요. 선배들의 데이터와 노하우를 가지고 바탕으로 최근에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새로운 모빌리티의 바디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차일 때보다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신소재를 사용해서 운전자의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찾아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경국 연구원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이제 클로저를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골조, 골격에 해당되는 BIW라는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 MVH 성능, 쉽게 말해서 어떤 소음이나 뭐 진동과 같은 그런 것들을 막아주는 실링,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움직임을 제어하는 메커니즘,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BIW는 저희가 충돌 시에 승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크고요. 문이라는 건 결국엔 수십만 번 열고 닫혀야 되기 때문에 그 수십만 번의 외력을 견딜 수 있도록 강건한 구조로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실링은 각 부품의 연결 부위나 끝부분에 보이는 EPDM 소재의 마감재를 말하는데요. 윈드 노이즈나 이 바깥 소음을 막아주고 또 빗물이나 흙탕물 같은 오염물들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최적의 소재와 사이즈, 단면 등을 고려해서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작동 메커니즘은 내판과 외판 사이에 있는 부품인데요. 잘 보이진 않지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술, 창문이 열리고 닫히는 기술, 또 지문 센서나 문이 덜 닫혔을 때의 경고 센서 등 여러 기구학적 움직임과 그것을 제어하는 기술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기술들이 맞물려서 제 기능을 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클로저 설계자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다영 연구원님. 네. 저는 외장 시스템 개발 업무 중에서 램프를 설계하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 외장 시스템 개발 업무를 설명해 드리자면 바디에서 판넬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부품으로는 자동차의 앞뒤 디자인을 결정하고 보행자의 충돌 안전을 책임지는 프론트 범퍼와 리어 범퍼, 자동차 연비와 공력에 도움을 주는 에어플랩, 에어커튼, 스포일러, 운전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인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와이퍼 등 여러 외관 부품들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했던 램프를 하나 소개해드리자면 최근에 새롭게 공개된 신형 투싼 4세대 NX4의 히든 라이팅이라는 주간 주행 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히든 라이팅은 아마 모르고 보시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텐데요. 그냥 보면 라디에이터 그릴인데 점등이 되면 주간 주행등 역할을 하는 램프가 켜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히든 라이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 빛의 밝기와 관련된 기술, 재료, 내열 성능과 관련된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이 모두 집약되어 있기도 해서 히든 라이팅이란 세계 최초의 램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채욱 연구원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야, 지금 현대 소문 다 났습니다. 훈남 연구원으로. 아닙니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 여기는 어떤 곳이고 어떤 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이제 설계 분들이 부품을 제작해 주시고 차량이 완성이 되면 그 차량을 갖고 실제로 시험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 팀 업무 중에 하나인 보행자 시험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비가 이제 보행자의 머리를 충격할 수 있는 시험 장비인데요. 이제 여기 보면 이런 리모컨이 있습니다. 리모컨을 이용해서 위치가 맞춰진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헤드폰 각도를 맞춰주게 되고요. 네. 헤드폰 각도는 어린이와 성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어른 같은 경우에는 키가 크기 때문에 네. 높은 각도에서 머리가 떨어질 거고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낮은 각도에서 머리가 떨어질 거잖아요. 예, 그것을 고려를 해서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저희가 헤드폰 각도를 설정하게 됩니다. 헤드폰 모형인데요. 어린이 모형, 어른 모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른 모형을 시험을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해서 이제 이 장비를 통해서 머리를 자동차에 충격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따가 예. 저희 다시 한번 연구원님들 다 만나서 같이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유,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데있는 신박한 바디 개발 이야기 오늘 진행을 맡은 개그맨 정찬민입니다. 네,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의 핵심인 R&D를 하는 이곳에서 그 중에서도 바디를 개발하는 연구원 4분을 모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바디 개발 단어만 들어서는 뭐 몸을 개발하는 건가?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바디 개발이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디 개발이란 자동차의 바디를 연구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동차는 크게 샤시와 바디로 나눠져 있는데요. 샤시는 엔진, 프레임, 구동장치를 말하고 바디는 플로어, 루프, ABC 쿨러와 같은 차체, 그리고 후드, 트렁크, 테일게이트와 같은 클로저 부품, 그리고 범퍼, 미러, 램프, 글라스와 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동차의 부품을 하나하나 연구하고 개발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할 때 사고가 난 경우 탑승자를 보호하는 구조물이자 그리고 구매 가격, 연비와 같이 비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고 그리고 요즘엔 또 시각적인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시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의 바디는 디자인과 성능 둘 다를 만족시켜야 하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총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바디 부품 설계가 있고 두 번째는 해석이 있고 세 번째는 시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설계, 해석, 시험이 한 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백지원 연구원님이 앞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동차의 바디는 이 승객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설계 담당은 이제 초기에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한다면은 저희는 그것이 실제 공학적으로 구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부품을 개발을 먼저 하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해석 담당이 이 부품이 이제 목표로 한 성능을 제대로 낼 수 있는지 해석을 한 뒤에 이 설계 담당과 같이 논의를 해서 개선 방향을 찾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품이 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시험 담당에서 이것이 목표로 한 성능이 나올 수 있는지 실제 시험을 하게 되고 이 시험을 한 뒤에 설계, 해석과 다 같이 개선 방향을 논의하면서 새로운 기능의 성능과 부품이 탄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업무의 핵심 업무는 바디 부품의 도면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도면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의 활동입니다. 자동차는 약 2만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있고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 중국 등 세계 여러 각지에서 제조, 조립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면은 매우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이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만들든 도면 그대로를 만들기 때문에 누군가 임의로 수정하거나 수정 배포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도면에는 설계자의 이름이 명기되는데요. 그만큼 보람이 크지만 책임도 막중한 일입니다. 그렇겠네요. 새로운 부품을 설계하고 논의 끝에 제품이 제작이 되면 연구소 내에 있는 최첨단 장비들을 통해 시험하고 또 국내외 각종 법규에는 얼마나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로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단순히 법규를 만족시키는 것보다는 자동차 내 탑승자와 보행자의 상해치를 최소화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 시험을 하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개선을 하면서
양산을 할 수 있는 성능인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 진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데 그러면 또 뭐 그동안 이 새로 개발하신 기술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조금씩 들었는데 어떤 기술을 개발했는지 자랑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FRP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이라는 신소재를 양산에 적용하였습니다. CFRP는 철보다 10배 정도 강하지만 무게는 철에 비해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꿈의 신소재라고 불리웠는데요. 저희 현대자동차에서 이번에 G80에 양산이 가능하도록 적용을 하여서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클로저 담당자들이 개발한 신기술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동 테일게이트 도어 시스템이라고, 말 그대로 테일게이트나 도어가 자동으로 열고 닫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승객이 짐을 실을 때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고 닫히거나, 또는 뭐 양손 가득 짐을 들고 하차할 때 도어가 자동으로 닫혀서 승객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기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액티브 푸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제네시스 70, 80, 90 그리고 넥소 등에 적용이 돼 있는데,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이 후드가 자동으로 열려서 보행자의 머리가 충돌 시에 이 상해치를 최대한 저감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루프 시스템은 소나타나 아이오닉 5에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자동차 천장에 솔라셀을 설치해서 태양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부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외장에서도 개발한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첨단 지능형 헤드램프 IFS입니다. 제네시스 70, 80에 적용된 기술로 야간 운전을 하다 보면 마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때문에 불편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네. 이 기술이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기술입니다. 주요 기능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돕고 대항차의 눈부심을 없도록 하이빔에서 일정 부분을 소등 및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점은 빛의 방향과 밝기에서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후진 가이드 램프입니다. 후진 시 도로의 점선 모양의 조명을 비춰 보행자 및 차량에게 자동차의 후진을 쉽게 알리는 가이드 램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신 신기술들 말고도 저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콘솔, 크램쉘 후드, 베스 같은 신기술들도 직접 보고 이제 안전성 평가를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베스라는 부품은 전기차의 엔진 소리를 가상으로 입혀서 보행자에게 차량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시스템인데요. 이러한 베스는 보행자가 차량 충돌 시에 보행자 다리에 큰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알림 성능과 안전 성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시대에 적용되는 스위블 시트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인데요. 차량 탑승자가 자유롭게 시트를 움직여서 서로 대화할 수 있고, 또 차량 내부 공간의 활용도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스위블 시트는 충분한 안전성이 검증이 되어야지 상용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 가지 충돌 상황을 고려하여서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까 정영국 연구원님이 앞으로 10년 동안은 엔진차,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까지 도로 위에 모빌리티가 펼쳐진다. 자동차의 어떤 춘추 전국시대가 펼쳐진다고 하셨는데, 바디 개발 업무의 역할이나 비전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제 미래에는 자동차가 취미가 될 거라고 전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승마처럼 취미나 엔터테인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연구원들은 아마 엔터테인먼트용 자동차와 그리고 미래 운송용 모빌리티로 나눠지지 않을까 싶고, 그런 날이 오면은 차체와 클로저는 어떤 구조여야 할까, 또 어떤 설계를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없던 설계를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롭고 기대가 됩니다. 아까 백지원 연구원님이 CFRP라는 신소재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신소재들이 앞으로도 많이 개발이 돼서 저희는 이런 신소재를 이용한 설계를 좀 많이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UAM이라고 쉽게 말하면 날아다니는 자동차, 어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상용화되면서 UAM의 클로저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역시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최근 핫한 키워드가 자율주행 아니면 커넥티드 카이잖아요.
이렇게 변화하는 산업 구조에서는 램프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상상을 하곤 하는데요. 자율주행이 되면서 기존의 램프가 수행해오던 시야 확보의 중요성은 줄어들고 외장 전체가 디스플레이화 램프가 되면서 커뮤니케이션 역할의 증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방향성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기존의 방식에만 갇혀있지 않고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램프가 아니라 디스플레이를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안전 성능의 종류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거나 재정비해야 하고 또 새로운 시험 방법에 대해서도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결국 안전이라는 것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에 발맞춰 가는 것을 넘어서 한 발 더 앞서 나가서 저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립 50년 만에 현대자동차 그룹을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탑5에 올려놓은 이 핵심 동력인 이곳. 그래서 더 비밀스럽게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전통적인 자동차 브랜드들과 신생 전기차 브랜드들의 한판 승부를 앞두고 있는 지금 계속해서 파이팅 하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파이팅!